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 7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질이 57번입니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참여를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위험성 평가 고시에 의하면 근로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에 참여하도록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향후는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에까지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보고 체계를 갖춘다든지 그 단계까지 참여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보면은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위험성 인지 여부의 결정, 감수대책 수립 및 실행, 결과에 관한 기록, 이렇게 6단계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동고시 제6조의 근로자 참여 항목을 보면은 이 3단계에만 근로자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에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6단계를 다 참여하고 관리 감독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회사 측의 입장이고 근로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 3단계를 확대해서 위험성의 추정과 결정에까지 참여를 해서 위험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내실화 있게 운영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질의 58번 사항입니다. 안전근로 협의체에 참석하는 협력사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상주 협력사는 전체 협력사가 참석을 하되 비상주 협력사는 3개월 이내 작업하는 경우 또는 연간 60일 이내의 간헐적 공사업체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는 본회의 전 대표 협력사가 참여한 실무회의가 참석이 가능히 합니다. 단 의견 수렴은 전 협력사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를 보시면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화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보시면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 책임자, 노측은 하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그리고 일시적, 간헐적 업체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장질이 59번입니다. 방한용품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결론적으로 방한용품은 복리 후생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공문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질이 60번입니다. 근로자의 출입 금지 구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경우는 필수 안전수칙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추락에 의한 위험장소, 하역작업 인근 장소의 화물 낙하 우려장소, 크레인 작업 중량물 직하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질 61번 재해 발생의 보고 시점인데요. 고용노동부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시간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원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누출 시 15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질의 62번입니다. 사업장 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인데요. 사업장 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와 무관한 경우에는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산재보상보호법의 3항목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편의 출퇴근 재해와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출퇴근 재해는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 63번입니다. 작업장의 안전작업 허가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전 회사가 30ppm 미만으로 동일하고요. 가연성 가스의 작업 허가 기준은 LEL의 10%와 1%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의 경보는 LEL의 25%로 동일하고요. 산소 농도의 작업 허가 기준은 18에서 23.5가 정부에서 권장한 기준이지만 이보다 더 강화해서 19에서 23%로 범위를 좁혀서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기도 합니다. 이 사항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챗 GPT에서는 가연성 가스의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은 가스 농도가 최저 폭발 농도의 10% 이하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사에서 얘기하는 LEL의 1%는 기준보다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LEL의 0%에서 작업 허가하고 있는 일반 업체도 있기도 합니다. 현장 질의 64번 사항입니다. 사업주의 휴업수당 지급 범위인데요. 시장 불황으로 인한 경영 휴업, 중대재해로 인한 하청업체 휴업, 다른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로 작업장 전체를 고용노동부에서 작업 중지 내린 경우 그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질의 65번 작업장의 높이별 안전 의무인데요. 2m는 고수작업의 안전관리 기준이 되겠고요. 5m는 비계작업 관리감독자, 즉 지휘자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31m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착공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질의 66번 상시 근로자 수별 안전 의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위험성 평가 시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미만인 경우는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이 가능하고 코샤 MSD의 간략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인 경우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을 하셔야 되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00명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는데 발전업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전임,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변 시험 주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안전변 시험 주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조건과 타 법령을 고려하여 2 내지 5년 주기로 연장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를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전변 시험 주기는 5년입니다. 최근 버전에서 한 번 더 물어봤는데요. 5년 주기로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인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장질이 68번 사항입니다. 사무직 종사자의 본사 같은 경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무직 근로자는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 규정 운영 등 일부 항목을 예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중처법은 사무직 근로자의 제외 조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사무직 근로자의 사업장을 약간은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직, 디자인직은 사무직이 아니고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본사 조직의 시설관리 인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직 근로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사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본사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상 현장이 묻고 안전담당자가 답하다 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